이제 15강입니다. 교과서는 287페이지고요. 자, 진짜 그 사이에 삼바회기 처리가 나왔고 가장 최악의 중징계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분식회계로 결론 났고 대표이사 해임건의 과징금 80억, 상장 재심사 동안 35일간 주식거래 정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나왔네요. 어마어마한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분식으로 본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최근에 삼성이 그런 걸 이런 걸 좀 공모했다라는 문서가 내부 투서에 의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내부 투서. 그러니까 내부 투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투서가 나와서 무슨 박모식이 의원이 손들고 흔든 게 있었거든요. 그 자료가 아마 결정타를 매겼을 거고요. 분식회계로 갔습니다. 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되네요. 그렇죠? 아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건 이제 아주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주 이런 쪽들은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거는 또 회사가 항소하면 이제 법원의 판결을 맞는데 약간 무리수가 있었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유가증권 할 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삼성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최근의 문건이 그런 게 이제 내부 투서로 나와요. 극비서일 텐데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자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렇잖아요.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카피해놨다가 바로 돌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타를 먹겠네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중징계로 나와서 상장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일단 주식 거래가 35일 정지입니다. 만약 이게 거기서 부적정하면 상패로 들어가고요. 상장 폐지로. 그러면 그 수많은 주주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나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처음 봐요. 이런 사건을. 그래서 참 그냥 어려운 때네요. 지금 대한민국에. 287 입금 불산익. 여러분 이런 건 뭐야? 여러분 이런 건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건 뭔데? 이런 게 회계가 수익 잡았으면 입금 불산입이고 또 뭐요? 혹시라도 회계가 수익을 안 잡았어? 자본잉여금 이런 거야. 그럼 세무조정이 필요 없죠. 요걸 회사가 수익 잡았으면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넘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요? 자본잉여금들 나오네요. 바로 1번. 주식 발행 액면, 우리는 이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죠.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잖아. 맞나요? 그런데 세법도 입금 불산입, 회계가 자본잉여금,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가로2 가로3, 포괄적 교환차익, 이전차익도 이건 회계가 자본잉여금으로 띄워요.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고요. 감자차익은 요새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본금보다 뭐예요? 받았던 자본금보다 조금 돌려주면 이게 감자차익인데 이것도 자본잉여금이거든요.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291 합병과 분할은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할 거니까요. 다음에 또 가서 295 여러분 IV와 V 여러분 내가 냈던 법인세를 돌려받고요. 돌려받을 때 이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정 청구 등으로 돌려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역시 이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데? 차변에 돈 들어오잖아. 대변은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예요. 법인세 비용 수익 잡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놈은 옛날에 법인세 낼 때 손금으로 인정받은 적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때도 입금 불산입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V2로 가면 2월 결손금에 충당된 자산 수중이익들 칠판 이건 만류 설명할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요. 칠판. 아까 2월 결손금은 몇 년간 공제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 몇 년? 10년. 옛날 건 5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옛날 건 5년 전 건 다 날라갔거든. 2008년 이전 것들은 칠판 봐요. 옛날에 2월 결손금이 100억 있었는데 그 옛날에 5년밖에 공제가 안 됐잖아. 그래서 그때 60억밖에 공제를 못 받아서 빨리 그럼 얼마나 날라간 거야?
억울하잖아. 결선 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익 나도 공제가 안 되잖아. 사장님이 짜증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어떡한 거야. 야, 내 돈 40억 줄게. 사장님이 40억 회사에 넣었다. 자변에 현금 40억 이러면 자산 수중 이익이야. 영업의 수익이잖아. 근데 빨리 2월 결손금이 얼마 남아있어? 공제 못 받는 결손금이. 그럼 이게 입금불산이 돼요.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 그래 이런 걸? 죽은 자식 살아 돌아왔다. 멋있는 표현이지? 5년 지나면 다시 공제 안 되지만 이런 걸로 하면 다시 이게 똑같이 공제되는 거잖아. 입금불산에. 이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건 활용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이런 제도 꼭 알아놔야 돼. 잊지 마세요. 농담산 진담반 해볼까? 칠판. 여러분들 중에 회사가 그쵸? 법인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야? 곧 망할 것 같아. 근데 사장님은 부자였고 지금 이 빌딩 우리 회사도 사장님 토지 건물위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회사 망하니까 어떻게 돼? 사장이 은행 차입금으로 회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부동산 다 담보로 넣겠지? 동의해?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이 있는 토지 건물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럴 때 뭐가 나와? 은행이 사장님이 담보로 넣은 거 팔아서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사장은 그래도 양도세 나와. 이해돼요? 담보로 놓은 게 경매로 돼도 양도세 나와. 그럼 빨리 사장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럴 때 그냥 짜증나면 어떻게 돼? 사장이 어차피 날아가는 회사잖아. 그죠? 이 회사 토지 건물이 50억이야. 회사한테 줘버리라고. 그 회사는 토지 건물 50억, 자산 수중 50억. 이 회사 결손 많을 거 아니야, 망하니까. 세금 없잖아.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사장님께 아니라 회사 거죠. 그죠? 그럼 사장님한테 양도세는 안 나오잖아. 물론 토지 건물에 따라 지방세 문제는 있지만 까짓 안 내버리든 망할 거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넘기시고요. 넘기고요. 다음. 두 장 넘겨지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 298 뭐야 IX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그쵸? 30초 줄게요. 가운데 저자주까지 시작 다 읽으세요. 칠판 자 가요. 이건 아시는 분은 많이 알아. 칠판 볼게요. 회사에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그죠?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몇 개 더 있어요. 자본잉여금에 뭐 전환사채 발행하면 뭐 전환권 대가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읽어보셨지만 여러분이 아는 배당금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법에 따라 2012년부터 상법이 변해서 여러분요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면 주발초는 주주가 낸 돈이고 배당도 주주가 가져가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배당을 하면 이건 소득세도 배당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뭐라 그럴까? 어마어마한 조문이에요. 상장기업에 가면 많은 주발초가 있어요. 그걸로 배당 주면 세금 없다는 거잖아, 받는 주주가. 그러면 여러분 봐요. 회사가
배당금을 받으면 현금을 배덕을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회사가 이게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입금 물산이 100억이고 누구나 다 이런 걸 소득처분이 여러분 기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타라는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니면 기타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자본잉여금, 잉여금 쪽이 기타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읽어봤어요. 정말 올해 제가 죽을 뻔하네 이것 때문에. 국세청이 뭐라 그래? 요 주발초로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회계 처리가 뭐예요? 유가증권을 까야 된다는 거야. 세법은. 즉 내가 낸 돈을 일부 환급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유가증권을 이 회사에 1000억이 있어. 그러면 100억을 까면 여러분은 세법상으로는 얼마라는 거야? 900억인데 언젠가 2000억에 팔면 그럼 세법은 얼마가 입금이라는 거야? 근데 회계는 이게 유가증권이 아니라 배당금이니까 배당금 수익 잡아요. 그러면 세무상으로는 뭔데? 장부가 1000억을 나중에 2000억에 팔면 회계는 1000억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인데 앞으로 세무조정을 할 때 요거를 기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유보로 때려놓고 요거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입금산이 팔아.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어그리가요. 어려워요. 이건 법의 논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본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어떠한 실익이 없어져 버려요. 어떠한 실익이 없어지는데 국세청이 이 유권 해석을 함부로 낸 게 아닐 거잖아. 이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인이 그러면 소득세도 똑같은 논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그랬잖아. 주식을 팔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 주주에게 주발초로 배당을 하면 소득세가 없다라는 걸 지금 무지하게 악용해 먹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오케이?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나중에 팔아먹으면 양도세 할 때 이 취득가액을 소득세도 줄이면 나중에 세금이 얻어맞잖아. 다만 이 얘기는 법인세에 대해서만 나와서 소득세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건 정말 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유권 해석만큼은. 그래서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대형 기업들, 상장이나 이런 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주발초 배당을 할 때, 그죠? 이 유권 해석이 정말 맞냐는 거를 반드시 국세청 기획재정부랑 확인하고 세무조정하는 분들과 확인한 후에 걸어야 돼요. 저로서는 이 유권 해석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동의 안 해도 국세청은 나중에 이걸로 추후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원하는 건 국세청이 이 유권 해석 잘못 냈다라고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유권 해석을. 오케이? 이건 정말 중요한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주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금 없다라는 말 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 지금이요. 다만 법인은 나왔지만 소득세 유권 해석은 안 나온 거야 지금. 누가 물어야 돼. 이 유권 해석 그대로 소득세법도 개인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건 추후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세 할 때 추가 과세가 될 거냐. 누가 물어서 답이 나와야 돼. 저는 안 물어. 제가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제가 이해하시고요. 그 밑에 가요. 자,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입은 몇 페이지를 펴놓고 들으시냐면 자, 307페이지 펴놓으세요. 307페이지. 빨리빨리. 칠판 보세요. 여러분. 자, 칠판 시작할게요. 자, 봐요. A라는 법인이 쉽게 가요. 세전이익이 130억이 났는데 법인세가 30억을 내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이고요. 봐요. 요게 주총에서 여러분 주주가 100%야. 오케이.
볼게요. 이 주주가 100%인데 주총에서요. 갑한테 배당금을 전액을 한대요. 100억을. 그럼 여러분 빨리 이 주주가 올해 배당금을 얼마 받아? 100억을 받아. 그럼 소득세 내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냥 가요계 주총을 올해 했다고 그럴게요. 2018년 3월 26일 날. 자, 그럼 여러분은 배운 대로 일단 원천징수해서 4월 10일까지 얼마를 내야 돼? 15.4%를 그러니까 줄 때 1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5.4억을 띄고 주고 요거는 다음 달 10일 날 갖다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몇 년도 소득이라고? 2018년도 소득이니까 몇 년도에? 2019년 5월 30일까지 뭐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런 고액의 배당은요. 지방세 합쳐서 39% 정도 나와요. 왜요? 소득세가 지금 42%고 지방세 4점이면 46점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소득세법에 가면 그로스업이라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어요. 이중과세 방지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46.2가 아니라 지방세까지 해서 얼마라고요? 39% 정도야. 그러면 이분한테 줄 때 15.4 띄고 내년도에 요 차액만큼을 추가로 내서 토탈로는 39야. 그러니까 뭐야?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이 전액에 대해 세금이 아니라 일부 빼준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법인도 입금불산입을 일부 해주는 거예요. 그로스업 제도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회사 주주가 법인이라면 이 배당금을 받을 때 이 금액의 일부를 입금불산입해서 법인세를 빼주는 거라고 똑같이 그로스업 제도처럼. 이해해요? 다만 박스에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상장이에요? 비상장이에요? 주식 지분이 몇 프로를 갖고 있는데 공식에 따라 입금불산입돼요.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 거기서 배당금을 받으면 무조건 나는 세무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입금불산입할 거고 그때 이 책을 피고 공식을 보고 세무조정할 거야. 이러시면 된다. 알았나요? 이런 공식을 칠판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라면 외워야지? 시험 보면 외워야 돼. 세무사 시험 보면. 오케이? 시험 보면 외워야 되지만 시험 보지 않고 실무만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 거기서 배당이 와. 그러면 나는 세무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입금불산입할 거야. 공식은 이 책 보고 할래. 끝. 됐죠? 그렇게 가요. 외우지 말고요. 요건 외워야 돼. 고액의 배당을 받으면 토탈 세금이 몇 프로라고? 39, 46.2가 아니에요. 그로스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9인데 그걸 언제 내? 받을 때 15.4를 띄고 내년에 얼마야 또한? 내년에 한 24% 정도 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알아놔야 되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데? 특히 세무회계사무소가. 사장님이 내년 5월에 한 24% 정도를 24래. 이게 몇 프로야? 24 맞나? 뭐 어쨌든 몇 프로 정도를 더 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꼭 세무사 사무실이 며칠 날 얘기해. 5월 29일 날. 사장한테 100억에 24%면 24억이잖아. 사장님 내일 모레 종손돼요. 24억 내셔야 돼요? 그럼 사장이 그게 뭔데? 작년에 배당 받았잖아요. 그거 올해 종소하니까 내야 되잖아.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 너무한 거 아니세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이 24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는 알려줘야 내가 현금화하죠. 이게 세무회계사무소들이 가장 많이 욕먹는 게 이겁니다. 오케이? 계산을 나중에 하거든. 하루 신고 하루 앞두고 내일 사장님 30억 내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욕 안 나오겠어? 나오겠어? 나오겠죠? 여러분은 그런 룰을 범하시면 안 돼요. 특히 회사도 욕먹겠죠. 여러분이 재무팀이면 사장님 내일 모레 종소인데 내셔야 돼요. 이걸 미리 말해줘야 되겠다. 맞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312페이지 요거는 연구개발 출연금인데 이건 제가 내일 정도에 정부 보조금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안 해요. 내일 한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요. 넘기시고요. 319페이지로 가요. 319 빨리요. 자, 시작. 여러분 이건 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다. 이게 뭐야? 안 봐도 알겠네요. 비용의 형태로 순자산이 감소된 거라는 거가 여러분 대답. 이건 예시야 열거야? 빨리 예시라 그래죠. 왜? 박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 대다수가 비용이라고요. 손금이라고요. 그죠? 예시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해봤던 게 하나 있죠. 23번 한 줄만 빨리 읽어요. 박스 23번. 오케이. 요건 그저 뭐냐면 여러분이 안 해봤는데 빨리요. 여러분 혹시 중소기업이라 생각 물어볼게요. 여러분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가입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러면 또 평생 이런 거 처음 듣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버려. 여러분 이러면 말을 바꾸면 알아? 혹시 여러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들어는 봤어? 내일 체험 공제가 뭐야? 1번 중소기업만, 2번 기존에 다니는 직원들을 어떻게 5년간 묶어놓는 제도야. 이해했어요? 이직을 못하도록 묶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묶는데 이렇게 묶는 제도는 뭐냐면 개인이 얼마를 내고요. 이건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된다. 매월 여러분이 얼마씩 내고 또 매월 회사가 내죠. 이해되셨어? 몇 년이 있어야 돼? 원칙이 몇 년? 5년이야. 5년 지나면 그 정기예금을 그죠? 찾아서 근로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5년만 버티면 제법 목돈을 받잖아. 제발 청년 내일 채용공제랑 다른 거야 이건. 청년하고 다르고 알았나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은 아까처럼 청년이 취업할 때 들어가는 제도고 내일 채용공제는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봐봐.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 목돈을 받죠. 그중에 자기가 낸 건 빼고 회사가 준 돈은 이건 당연히 근로소득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포함해야 되고 연말정산할 때 50% 감면 돼요. 근데 왜 이거 해본 적이 없는 줄 알아? 이 제도가 2014년에 나온 제도야. 5년이면 대충 언제 들어와? 내년에 들어오죠?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원천징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은 많이 들어오겠네 이거? 연말정산에 넣으시는 거야? 50% 감면해주고. 지금 근데 이 문제는 회사가 만슬리로 돈을 낼 거 아니야 적금을.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직원이 5년 전에 퇴사를 해버리면 회사는 그 돈을 다시 회입하는 거야. 이때 손금의 시점은 그죠? 일단 만슬리로 낼 때 손금이고 5년 있다 퇴직하면 그때 돌려받는 건 그때 입금이란 얘기야. 회계 처리도 비용 잡고. 돼요? 요런 게 요거야. 빨리 도움됐다 그래요. 그럼 되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2016년부터 도입했던 제도야. 2년제가. 그럼 올해 만기된 직원이 있단 말이야 이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1,600만 원짜리야. 본인이 300 내고 쉽게 정부가 1,300을 주는 제도야. 2년제가 맞아? 그러면 1,300은 되다. 내 돈 낸 거 아니지. 근데 받았지. 에브리바디 되다. 근로소득이 합산해야 하네. 해야 되는데 하라고 아무도 안 하니까 안 하고들 앉아서 지금. 제 말 이해돼? 국가가 준 돈인데 공짜로 줄 것 같아 국가가? 근데 이건 국세청도 몰라. 왜? 잘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물어봐서 이게 올해 2년짜리들이 만기됐다. 내가 이거 원천세 근로소득에 넣어야 되나 반드시 물어봐. 당연히 넣으라고 답변 나올 거고. 오케이? 근데 이건 내일 채용공제가 아니니까 감면이 없어요. 아까 기억나요? 청년이면 아까 개정된 세법 했죠? 거기에 걸리지 않고는 별도 감면 제도는 없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저 이거 세금 안 떼었다라 그래.
띄시는 게 원론이에요. 국가가 줬지만 세금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건 자 송금이라 다음에 324페이지. 자 하나만 잡고 빨리 뭘 잡아요? 여기서 맨 위에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겁니다. 자, 봐. 여러분 혹시 우리 사주조합이 있으세요? 회사에? 혹시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칠판 자기 주식이라는 게 꽤 있거든. 그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한테 공짜로 줘요. 그러면 조합에서 그 돈을 받아갖고 종업원들에게 준다고. 그럼 회계 처리가 회계는 뭐야? 급여로 들어와요. 차변의 급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시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뭐야? 선금이다라는 거야. 이걸 잘못하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부금 아니야. 이건 회사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준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도 급여로 떠야 되고 법인세도 선금이지 지정기부금이 아니에요. 이건요. 많은 분이 물어 지정기부금이냐고 알았죠? 기부금이 아니라 그냥 손금이야. 법에 있잖아. 지금 송금조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밑에 여러분 아까 X3라고 그래서 올해 새로 나왔다라 그랬죠. 요건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다만 요거 스탁옵션 제도를 도입하면 손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XIV 아까 했죠.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여금이 바로 이거 좀 전에 얘기한 게 요놈이에요. 납부할 때 손금이라고 국세청 유권해석 나왔어요. 돈 낼 때 손금이에요. 요런 게 손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28회 자 시간 20초 안에 20번과 21번 예규 빨리 읽으세요. (20번에) 좀 전에 내일 채무 공제는 그죠? 이 사람이 탈 때 송금이 아니라 낼 때 송금이라고 나왔죠. 그죠? 나왔죠. 회계 처리도 비용 잡으시고요. 21번은 보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현대차인가 어딘가 모르지만 그죠? 자동차 회사가 해외 파는데 요새 현대차가 올해 여러분 깜짝 놀랐죠? 현대차가 그 정도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대답하세요. 뭘 먹고 살아요? 자동차도 안 된다는데. 또 미안하지만 맨날 데모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반도체 고꾸라지면 대한민국은 뭘로 살아요?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 다만 이해해요. 자동차 회사가 어려워. 현대차라 그럴까? 중국의 자동차가 잘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쪽 딜러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니야. 재고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뭐야? 미안해. 일부 보조해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걸 상당수는 이걸 접대비를 볼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그냥 손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와 판매 부대 비용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건 국세청이 길을 열어준 거야.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뭐야? 그냥 손금이다. 사실 이건 누가 보래도 접대비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비냐 이런 비용이냐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건 이런 기업들처럼 다이렉트로 국세청이 질의를 하고 이걸 손금이라고 받아놓고 들어가. 아마 제 생각에 이건 미리 국세청과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 않고는 들어가기 어려운 질의예요. 제 말 알아요? 저 같으면 접대비로 답을 줬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게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권 해석을 함부로 국세청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었다가 접대비로 나오면 여러분 또 잘려야 돼요? 합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세무는 어려운 거예요. 눈치도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고요.